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스널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선제골을 넣고 승리의 희망을 살렸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현지 팬들이 경기 패배 후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 박탈과 즉시 매각을 주장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주장으로서 팀을 대표해서 진행한 인터뷰 영상 밑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토트넘 해외 팬들 그리고 영국 현지 팬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영국 현지의 추갈못 언론과 추갈못 팬들의 의견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는 아스널과의 경기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북런던 더비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자신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준 아스널전 8호 골이었고 또 개인 통산 공식 경기 아스널전 9호 골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역대 양 팀에서 뛴 모든 선수들 중에서 해리 케인이 기록한 북런던 더비 최다골 14골에 이은 2위 기록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 기록은 과거 토트넘과 아스널에서 모두 뛰었던 에마뉘엘 아데바요르와 같은 동률 기록이고 아스널에서만 뛴 선수로는 7골을 기록한 로베르 피레스, 5골을 기록한 티에리 앙리와 로빈 반 페르시 그리고 토트넘 선수로는 5골을 넣은 가레스 베일을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 주간 방송사, 또 통계 매체 옵타나 스코카도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을 때 일제히 이 대기록을 소개했는데요. 이날 득점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호 골이기도 했습니다. 이 득점으로 토트넘 레전드인 로비킨과 통산 득점이 같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17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골만 더 넣으면 첼시에서 전성기를 보낸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의 역대 득점 16위와 같은 순위가 될 수 있고 거기서 한 골만 더 넣으면 단독 16위 그리고 현역 선수인 제이미 바디의 142호 골을 조준하면서 탑 15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온 역사인 것이죠. 그러한 손흥민 선수였던 만큼 선제골도 넣었고 또 경기 내내 분위기를 이끌었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 전술적인 지시도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패배가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것을 경기 막판 교체 아웃된 이후 또 경기를 패배로 끝냈을 때 원정 팬들에게 인사하는 순간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사과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경기 후 공식 방송 그리고 구단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구단 방송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 결과에 실망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정말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특히 이 경기가 클럽과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painful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고 frustrated라는 표현도 여러 번 사용했고 disappointed라는 표현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내용을 전달한 진행자의 질문 전반전이 아쉬웠다는 내용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그걸 굳이 공개적으로 부인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다르게 분석했고 아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반전의 운영, 오히려 선제골을 넣는 순간까지의 운영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주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실리적이었고 치밀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포스텍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부터 토트넘의 밸런스는 무너졌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극적으로 경기했어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경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원정 경기에 와서 특히 전반전에 우리가 보인 경기력에 우리 역시 정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힘든 밤입니다. 선수들이 헌신했고 100%를 다했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모두가 더 발전해야 하고 이 패배에서 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명할 여지 없다, 변명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못했다라고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어린 팀이라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똑같이 이 클럽을 위해 이 토트넘의 배지를 위해 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그걸 변명으로 삼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의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어오면서 이런 포지션, 이런 위치,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다라며 이제 정말 강등권이 가까워온 정말로 이대로 계속 시즌을 보낸다면 2부 리그로도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고 그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이번 주말에 있을 에버튼과의 경기를 잘 준비해야 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승리의 길을 되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 아스널과의 경기의 의미가 팬들과 클럽에게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다시 승리의 길을 찾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은 굉장히 뼈 아프지만 굉장히 침울했고 어떻게 보면 분노나 의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나 체념적이고 너무너무나 좌절감을 느끼는 정말 낙담한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토트넘의 현재 순위 13위는 그동안 토트넘이 이 정도까지 추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순위입니다. 그리고 21라운드에 아직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저 성적이 14위인데 맨유가 1월 17일 금요일 새벽 사우샘튼을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맨유의 승리로 끝나는 대로 토트넘의 순위는 14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5위로 떨어질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골득실차 5위, 승점이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한 경기를 덜 치른 에버튼과 이번 주말에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은 만약 그 에버튼과의 경기를 패배할 경우 에버튼과의 승점 차도 4점으로 좁혀지는 상황이 되면서 15위까지도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 승리 이후 토트넘이 9경기에서 기록한 1승 2무 6패라는 성적, 지난 11월 24일 이후 기간의 성적으로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18위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겨우 최하위인 사우샘튼에게만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 기록은 이전에 감독을 경질한 울버햄튼, 에버튼, 웨스트햄보다도 떨어지는 성적이며 실제로 감독을 교체한 포터 감독이 부임한 웨스트햄은 리그 순위를 벌써 12위까지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을 제쳤고 또 울브스 역시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물론 이번 라운드에 뉴캐슬에 패배하긴 했지만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맨유라든지 모예스 감독이 부임한 에버튼 같은 경우도 차라리 지금 감독 결정을 결정한 팀들이 더 나은 성적을 지금 보였다는 것은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컵 대회의 성적, 카라바오컵 8강에서 맨유를 꺾고 또 4강 1차전에서 리버풀을 꺾었던 그 결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이에 오브리그 팀 템워스를 상대로 고전하면서 결국에는 120분 연장 혈전을 벌이면서 이 아스널과의 경기를 위해 체력 안배조차 하지 못하고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하면서 간신히 이겼던 그 경기가 끼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경기력은 이제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진하며 오히려 카라바오컵 리버풀전 승리가 이변이자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성찰하고 자성하며 자아비판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팀의 부진과 실망스러운 내용을 인정한 인터뷰에 달린 댓글입니다. 조지 레시라는 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수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고 이 클럽 토트넘의 비참한 문화를 빨리 없애야만 구단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과거 우리 팀의 훌륭한 영입이었지만 더 이상 이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투쟁심도 부족하고 동정심에 비롯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나약한 성격인데다 경기력도 떨어졌다. LCJ라는 팬도 그가 물러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팀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레비 회장도 떠나야 하고 새로운 감독도 선임해야 되고 티켓값도 경기력 개판이니까 낮춰야 합니다. 총체적인 비난이 나왔죠. 그나마 존중심을 갖고 표한 팬까지도 저는 소니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이제는 소니와 브레넌 존스는 토트넘의 선발 명단 근처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윙어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주전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스파이시 스퍼스라는 팬은 손흥민 선수는 제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역대 클럽 레전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3명의 안에 들지만 이제는 그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폴 E2 스퍼스라는 토트넘 팬은 캡틴 커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커들이 포옹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나약하고 그냥 부드럽기만 한 주장이라는 비하적 표현이죠. 이 캡틴 커들스 손흥민은 매번 같은 말만 합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폴 피어스라는 팬, 실명을 걸고 활동하는 토트넘 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소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우리 클럽의 레전드로서 사랑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소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경기를 뛰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동안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이런 인터뷰를 들었는데 대체 언제 바뀌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통해 경기력과 인터뷰 모두에 대한 실망감을 쏟아냈습니다. 마이클 포티스라는 팬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지겹다. 그는 그레이트 토커,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푸어 리더, 형편없는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는 듯한 FPL 포스테코글루라는 팬은 손흥민의 구태의연한 변명, 이제는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90분을 풀타임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줘라. 라면서 주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 도중 자꾸 교체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사실 기량 저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전술적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90분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말도 안 되는 어린 선수 존슨이라든지 다른 선수들의 체력을 커버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소진되고 있는 것들을 현지 팬들은 모르는 것인지 이 사람이 아마 호주 팬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이죠. 스티브라는 팬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한심하고 나약한 주장 떠나야 한다. 뚱뚱한 호주 출신의 사기꾼도 떠나야 한다.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 모두 떠나라고 외쳤고요. SS 레인저라는 토트넘 팬은 나는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지만 이것은 그저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며 이 인터뷰의 어조와 분위기와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라는 토트넘 팬, 하얀색을 의미하는 토트넘의 팬인데요. 손, 이런 얘기를 너에게 오버레어 오버 계속 들어왔어. 근데 뭐가 바뀌고 있니? 패배한 경기, 실망스러운 경기 때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지금 토트넘의 대부분의 팬들이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882 스퍼스라는 팬은 손 isn't a leader. 손흥민 선수는 리더가 아니다. 그는 나이스 가이, 좋은 사람이지만 패세틱 리더, 한심한 리더다. 50대 50 상황에서 절대 이기지 못하고 피지컬적으로도 약하다. 그는 너무나 나약하다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폴 해리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지만 그는 리더가 아니며 우리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강한 주장이 필요하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쓴소리 없이 부드럽고 선수들을 좋게만 대하는 주장일까요? 제가 아는 손흥민 선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팀에서도 토트넘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쓴소리를 하고 또 다그치고 독려하고 끌어올리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브레넌 존슨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에게 동료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주장이라고 얘기했고 그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수에게 상처를 주고 굴욕감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주장일 수는 있어도 이런 나약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팬들은 이런 억가를 하고 있다. 이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을 손흥민 선수를 표적 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데이브 THFC라는 팬도 캡틴 FTTT 커들스, 나약한 호응만 하는 커들스 캡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팬은 10년 동안 이 위치에 토트넘에 있으면서 이런 성적 처음이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비꼬듯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왜 토트넘을 택했나요? 그 많은 팀들 중에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떠날 수 있었는데 토트넘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했던 손흥민 선수의 헌신과 충성심과 애정을 이제는 토트넘 팬들조차 조롱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슬픈 주장은 원치 않는다. 화난 주장을 원한다. 머리를 더 키워라 라고 얘기한 데이브는 손흥민 선수에게서 카리스마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반응 속에 레븐 잘스라는 팬은 나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결별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렉스라는 팬은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냥 떠나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 팬은 매주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경기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인터뷰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논케어 뭐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짐이라는 팬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Sick of this loser. 이 루저의 이야기 지긋지긋하다. Just sell him. 손흥민 그냥 팔아버려라.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빌이라는 팬은 꽤나 활발하게 또 많은 스윗을 남기는 팬인데 소니는 브릴리언트 플레이어, 뛰어난 선수이지만 주장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장직을 박탈해야 한다. 그를 주장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팀의 주장이 될 수 없고 그럴 만큼 충분히 강인하지 않다. 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팀 동료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사회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수단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리더가 필요하다. 터널에서 이겨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여론, 토트넘 현지 팬들의 여론은 손흥민 선수를 지금 즉시 주장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올 시즌이 끝나는 대로 이적료를 받고 매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왜 본인의 장점을 보이지 못하고 또 팀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지를 현지 추갈모 팬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평균 위치와 히트맵을 보십시오. 경기 시작부터 후반 초반 5분까지 손흥민 선수의 평균 위치는 이날 센터백으로 뛴 14번 드라구신, 왼쪽 풀백으로 뛴 24번 스펜스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수비를 하기 위해 내려와야 했습니다. 스털링의 공격을 함께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이 밑에 내려가서 공을 받고 공격을 운반하기 위해서, 후방 빌드업이 안 통하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팀이 완전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것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기어코 선제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히트맵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슈팅 기회를 못 잡는데, 그 와중에도 이날 두 번 때린 슈팅 중에 하나를 골로 만들었는데 이런 대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선발 명단 선수 기준 전체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뛴 클루세프키가 더 높았고 포로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왼쪽에 손흥민 선수는 스털링의 공격과 또 전방 압박과 이런 팀버의 대인 수비와 외대고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왼쪽에 그레이, 스펜스가 전혀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이 과정 속에서 베리발도 전진하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외로운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반전 들어 존슨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내려가고 존슨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죠. 히샬리송이 들어오고 나서 히샬리송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그 역시 보조자였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존슨이 뛰는 그 순간 존슨이 앞에서 슈팅하는 그런 패턴만으로 운영이 되니까 경기 운영이 너무 단순해지고 쉽게 막을 수 있고 다른 선수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후반전에 들어온 존슨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가담하고 커버하고 헌신했는데 존슨은 위에서 어슬렁거리는 히트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진짜 강등권으로 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월 19일 일요일 밤 11시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복귀한 에버튼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실리적인 축구, 결과를 끌어내는 축구를 통해서 안방에서 토트넘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역시 토트넘이 이제는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16강 진출 직행을 위해서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8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자력으로 이를 이루려면 최소한 1월 24일 금요일 새벽 호펜하임 원정, 1월 31일 금요일 새벽 엘프스보리전을 모두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브리그 팀인 테머스를 상대로도 고전했던 토트넘이 아무리 호펜하임과 엘프스보리의 경기력이 부진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브레넌 존슨이 출전할 때마다 영향력과 공격 위치를 잃게 되는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오늘도 존슨이 선발에 없었던 경기였기에 골도 넣고 뭔가 기대감이 드는 장면들을 만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기록 보십시오. 78분을 뛴 손흥민 선수가 24번 볼터치를 했는데 45분 뛴 존슨은 심지어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공격적이만 머무르면서 18번의 볼터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술 운영, 손흥민 선수를 바보로 만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런 모욕감과 굴욕감을 견뎌내면서 토트넘에서 헌신하고 뛰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젠 토트넘의 현지 팬들조차도, 아마 전부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반응을, 모욕적인 반응을 남기고 있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토트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오는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 그리고 그 이후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현지 독점 정보와 빠른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